참 심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과연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5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국세청 직원도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세 정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 판단이다.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에 상담해라. 지금 핑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안 받습니다. 라는 내용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월부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곳 쭉 3곳이 양도세 관련 상담을 거부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포세무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세무사들이 하나같이 확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의 취약, 직장 변경, 질병, 학교폭력,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시 양도세 면제 규정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요. 양도세를 산정하는 기존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점, 잔금 납입 시점, 정부의 투기대책 지정 시점, 기존 아파트 거주 기간, 새 아파트 분양권 계약일 시점, 새 아파트 취득 시점, 기존 아파트 처분 시점, 분양권 주택 산정 시점, 직장 변경에 따른 출퇴근 가능 지역 사실 판단 같은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세무사들 역시 잘못됐다 했다가는 거액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상담을 거부하는 세무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납부할 세액을 알려주는 고지세액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자진 납부 그리고 신고해야 되는 자진 신고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고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상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얘기하고 전화 한번 돌려보시면 완전 환장합니다. 이건 진짜 안 받아요. 관할 세무서 전화하시면 세무상담은 불가하다 얘기하고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세무사는 대부분 다 양도소득세 포기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6월 달에 중과세 부분, 종합부동산세 부분 지금 터지게 생겼는데 대책을 하고 싶은데, 만들고 싶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시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야. 각자 알아서 잘 사세요. 이거는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 안 파는 게 답이야. 그냥 양도소득세를 낼 상황을 만들지 말고 어떻게든 이 엉켜있는 세무 관련 규정이 좀 느슨하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세무사들도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수준으로 나올 때까지, 또는 다른 놈들이 먼저 두들겨 맞아서 세무신고했는데 지금 이 판단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무서가 결국 이런 식이거든요. 보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두들기잖아. 두들겨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보고 움직이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당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이라니까요. 팔아야 되면 어떡하냐. 답이 없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면, 아리까리한 상황이면 내가 그렇게 세금을 더 토해낼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고 각오하시고 세무상담 받고, 세무상담도 아마 그렇게 해줄걸요? 가서 우리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긴 하지만 100% 아니다. 내가 세무사라면 이렇게 되는데 틀릴 수도 있다. 더 국세청이 더 세금 나중에 내라고 양도소득세 두들기면 그때는 내셔야 된다. 그거 알고 한다라고 해서 상담 받으시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하고, 양도하시려는 분도 사무소 한 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 상담해가지고 최대한 두들겨서 확인해보고 그 다음 매도 의사 결정해서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매각을 해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과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감면받기 위해 매각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매각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지, 내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답변해 줄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다라는 거는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책은 내셨더라고요. 무슨 세금 이렇게 국세청에서 내셨는데 과연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도 아무것도 못하게끔 이렇게 꼬아놨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다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으면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뭐 상담 창구라도 열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상담은 옛날부터 국세청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26 말이에요. 전화해서 확인하면 그냥 의견이지 이 내용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들을 그렇게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께서 왜 세무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재개발 재건축도 똑같아. 재당첨 제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이 안 나와. 나중에 그냥 구청에다가 관리처분 계획권자인 구청장이 결정할 문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답변 오거나 맞아요. 그냥 법률 문장 그 내용에 해당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그런 답변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법을 어렵게 꼬아놔서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신뢰해서 행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어. 세금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지난 4년간 너무 이런 게 심해져 있어. 그러니까. 예, 투명하지 않아. 지금 당장 뭐 이것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2월 4일 이후에 빌라 사도 돼요, 안 돼요? 그거 답도 못 하잖아, 우리. 못 하죠. 그러니까 이 다 세상이 좀 이렇게 생겼다고. 세금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팔면 세금 얼마나요? 세무사가 그 일만 몇십 년씩 한 세무사가 그 법만 보는 세무사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재개발도 그래. 이거 재당첨 제한 걸려요, 안 걸려요? 나 이거 사도 돼요, 안 돼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꼴이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거는 사셔서 나중에 안 된다고 소송하라고 하면 그때 판단 보고 제가 이제 하면 안 됐구나. 그때 깨달을게요. 이거밖에 없어. 실제 판례가 나와야지 판사가 해놓은 얘기 보고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심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과연 누가 풀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안 팔고 그냥 버텨라. 시간이 해결해 주고 안 사고 안 팔고 있으면 남들이 그거 걸려서 이제 사례들이 나오면 그 판례들이 우리의 공부거리가 되고 이제 그걸 보고 뒤져서 가려고 하면 그때 또 이상한 규정 또 나오겠지. 세상 복잡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양도하고 증여해야 한다면? 많이 세무사를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답변 받을 수 있는 세무사들 추천받아서 가서 얘기들 듣고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서 도전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세무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국세청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관할 세무서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믿을 건 이제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다행인 게 우리 황 세무사가 얘기를 잘해줘요. 네. 근데 이번에 법이 다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강의하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얘기 갑자기 나왔구나. 그건 아니고. 네. 이 얘기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답했는데 저만 답답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물어볼 일 있을 때 저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나 증여를 해야 되나 작년 고민하면서 황세무사님이 연락해가지고 물어봤지. 그랬구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결론적으로 나한테 제일 유리한 선택이 이거겠구나 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답이 안 나와, 저기도 답이 다 안 나오니까 부동산에 와. 그럼 부동산은 안 와. 부동산은 안 와. 그래서 요즘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상담해줘야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저한테도 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새. 너무 복잡해서 또 잘못 말했다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게 중요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케이스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알아놓고 있다가 해당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행동을 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된다. 이제 필요하니까 단순히 뭐 내가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던데 그거를 깨쳐가는 케이스 스터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무사님 강의가 그런 케이스 스터디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고객 상담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고 투자 관련된 거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알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내리셔야 되니까 알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개강하는구나 이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저는 별별 수다 올라갈 때네. 그렇죠. 올라간 날이거나 그 전날이거나. 그러겠죠. 네.